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알트코인들의 성적표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도 요즘에 제가 산 시점 대비보다 좀 더 올라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고요.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테더에 따른 시가총액의 대기 자금이 조금씩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조금씩 유입됐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투자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DC가 이제 최근에 뭐 수위나 나머지 쪽에 있는 이렇게 계속 파트너십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최근 일주일 동향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도미넌스 추이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빠져주지 않으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도미넌스가 58.7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58.7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을 보는 입장에서 60%가 넘어가게 되면 제가 60% 기준점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비중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친다라고 하면요. 자, 이더리움 비중도 한번 볼게요. 이더디. 네. 이더가 갖고 있는 비중이 지금 14%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그 다음에 솔라나의 D 비중하고 그쵸? 3% 정도. 그 다음에 XRP D 1%. 그리고 이제 테더의 비중도 한 5%대까지를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종합적으로 대충 뭐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골자가 대략 한 60%로 올려서 보고 나머지 알트코인의 상위 비중을 쪼개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 때부터 대략 한 5%씩만 잡아주고 계산을 한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한 80%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밀집도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중위권 상위 30위권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푹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30위권 밖에 있는 코인들이 오히려 진짜로 가뭄에 들 만큼 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래됐던 코인을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스트라티스를 평균으로 잡고요. 오래된 코인들은 평균 단가 추이가 계속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평균 단가 추이에 거의 머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60%를 돌파한다 또는 60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알트코인들에 따른 이런 측면으로도 충분히 반등에 있는 기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적인 동향적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 국가들이 대부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은 크립토도 엄밀히 따지면 여러 가지에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발달이 우선적으로 됐던 게 무엇입니까? 금융 쪽이죠. 근데 그 금융에 있는 여기 이 크립토 안에서의 이자에 있는 이자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 금융에서 갖고 있는 이자비 부분에 따른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리고 안정성 추이도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비보장이 되다 보니까 좀 외면을 받다가 오히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차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또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VC들에 따른 투자적인 여유도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부채를 좀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알트코인에 따른 부분에 또 여유율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씩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슷한 이제 금리 동향을 확인을 하고 또 오히려 부채를 좀 더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또 최근에 매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트코인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60%에 넘어가는 그 수준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하나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 비트코인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말도 안 되는 가격추에 있으면 알아서 이게 메말라지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있는 비중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극단적인 점유율에 있는 교차 범주가 한 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상품은 비싸다라고 하면 팔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대비마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은 회복 구간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리브랜딩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디파이를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번 하반기 부분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될 때마다 얼마나 이제 회복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1년도 때 가장 핫했던 디파이가 총 TVL 부분이 여기서 이 중간 정도만큼만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요 디파이의 최전성기 22년도 때를 좀 넘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조금 더 힘들겠지만 원래 투자가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오래된 코인들은 평균 단가 추이에 머물고 있으면 좀 평단을 좀 낮춰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김치코인들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전담팀이 구성이 됐고 유예기간에 따른 지금 기간에 지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장 폐지에 따른 결과가 6개월 뒤에 되자마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추이에서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좀 빠져주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접근을 좀 하면서 유망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그렇게 가져가 보시는 건 맞긴 하지만 지금의 테마가 어느 쪽으로 좀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쪽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따른 ETF가 어느 정도만큼 수급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 줄지 아니면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만큼 올라와 줄지에 따른 걸 대략 기준점 또는 예측점으로 좀 찝어두신 다음에 내 코인을 좀 보는 습관으로 가져가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나머지 뭐 소울 그 다음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니어나 기타 있는 이런 코인들은 민코인이 어느 정도만큼에 있는 시가총액 가장 지금 솔라나 기반에서 나왔던 그런 민코인의 중간 가격대 추이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되어야지만 이번 형태에서도 좀 유의미 있게 솔라나도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솔라나도 그래서 좀 뚜벅뚜벅 형태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솔라나도 그 다음에 ETF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가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눌러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좋은 이야기만 저는 하지 않죠. 네. 또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이더리움의 ETF에 있는 수급이 저 정도만큼 안 나오게 되면 ETF도 잦은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솔라나가 좀 잘 될 거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있는 수급도 좀 좋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나소나 ETF 상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ETF가 지속적으로 상품이 유지할 수 있을 만큼에 따른 유동성과 그 다음에 상품에 따른 가격의 상승 여력이 좀 있어야 유입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